평생을 바쳐 헌신했는데 왜 지금 당신의 안식처는 감옥이 되어버린 걸까요? 남들은 축복이라 말하는 은퇴가 왜 당신에게만은 가장 처절한 심판처럼 다가와 당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밖에서는 인정받고 존경받던 당신이 집으로 돌아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투명인간이 되거나 상처받는 존재가 되었을 때의 그 참담함을 저는 봅니다. 당신은 그저 착한 배우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 침묵과 배려가 독이 되어 도리어 당신의 심장을 찌르고 있군요.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며 시계 소리만 듣고 있는 당신의 그 고단한 어깨가 너무나도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독한 어둠과 갈등이 사실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시련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의 고귀한 가치를 되찾아주려는 위대한 계획의 일부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 당신의 평온이 처참히 무너져야만 했는지, 왜 분노라는 거친 파도가 당신의 문을 이토록 사납게 두드리고 있는지, 그 고통의 이면에 숨겨진 뜻밖의 선물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이 잃어버렸던 진정한 당신 자신을 되찾는 길, 그리고 이 폭풍우 너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삶의 지도를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대, 지금 창밖이 어두워지고 시계 바늘이 조용히 흘러가는 이 시간,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은 끝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지요. 평생을 함께했다고 서로의 하루를 알아온 사람과 갑자기 마주 앉아 있는 것이 어색하고 말문이 막히고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은퇴라는 말은 밖으로 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집이라는 좁은 틀 속에서 서로의 습관과 상처가 부딪히며 오래 쌓아온 것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 모든 감정들이 밤이 깊어지면 더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낮을 지나 저녁이 되면 사소한 소리 하나, 식탁 위에 놓인 물컵 하나가 과거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TV 채널 다툼, 리모컨을 잡는 손, 설거지를 맡느냐 마느냐 같은 작은 일들이 왜 이리 치명적으로 느껴지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못 참았나라고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내가 전에 얼마나 참았는데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기도 하지요. 속으로는 억울함이 부글거리지만 밖으로 표현하면 더 큰 파국이 올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을 삼키고 눈을 감고 다시 고개를 돌려 다른 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더 외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대가 느끼는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 말하지 못했던 요구와 바람, 잊혀진 욕구의 소리입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었다. 나도 쉬고 싶었다. 내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것 같다는 작은 외침들이 쌓여 폭발하는 것입니다. 억눌린 화는 자기 자신을 지켜주려는 본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 방법과 시간이 적절하지 못하면 관계 안에서 더 깊은 단절과 상처를 남깁니다. 그대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감정들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테지요. 또한 상실감도 큽니다. 함께 보낼 시간이 더 많아질 거라 생각했던 은퇴 후의 날들이 어쩌면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보다는 먼지가 일어난 방처럼 어지럽고 낯선 공간이 된 것 같은 느낌. 함께였던 시간들이 더 이상 서로에게 위안이 되지 않을 때 그 상실감은 깊게 아립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질문이 계속 맴돌고 때로는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자책이 뒤따릅니다. 그대는 아마도 종종 자신을 미묘한 균열 속에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로는 참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쌓여가는 고단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대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자리, 정체성에 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변화하면서 나로서의 삶이 재정이 되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두렵고 고단하며 때로는 억울합니다. 그 억울함을 정당화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동시에 그 감정이 너무 자연스러워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지금 느끼는 외로움, 분노, 억울함, 무력감, 그 모든 감정들이 그대가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감정은 우리를 치유로 이끄는 길잡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잡이가 되려면 먼저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대의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 갈망, 그 공허함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의 숨이 너무 빨라지는 순간, 그대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그 순간, 저는 그대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여주고 싶습니다. 이 시간, 그대가 느끼는 모든 것은 정당합니다.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저 오랜 시간 묶여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천천히 그대가 놓아도 되는 것과 지켜야 할 것을 구분해 보려 합니다. 분노는 단지 치워야 할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리키는 바가 있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욕구가 무시당했을 때, 존중받지 못했을 때, 소외되었을 때 인간은 분노를 느낍니다. 그대가 느끼는 분노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도 됩니다. 숨을 크게 내쉬며 지금 나는 분노를 느낀다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름 붙이는 순간 감정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호흡을 이용해 감정을 다루는 연습을 해볼까요? 눈을 감아도 좋고 밤 창가에 기대어도 좋습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4까지 세어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6까지 천천히 내쉬세요. 이 리듬을 몇 차례 반복하면 몸이 조금씩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숨에 집중하는 동안 마음속 소음이 조금씩 잦아듭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서늘한 공기처럼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감정들이 문을 두드리며 나가도록 그대를 괴롭히던 이름들을 한 장씩 종이에 적어 내려가도 됩니다. 쓰는 행위 자체가 정화의 시작입니다. 글을 쓰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써보세요. 상대에게 보내지 않을 편지를, 그러나 솔직한 문장들로 가득 채운 편지를 써보세요. 나는 이렇게 느꼈다. 나는 이 부분이 섭섭했다와 같은 문장으로 온전히 자신의 감정을 적어 내려가면 가슴 속 뜨거운 덩어리가 조금씩 식습니다. 이 편지를 불태워도 좋고 접어 서랍에 넣어두어도 좋습니다. 행위 자체가 감정을 분리시키고 그대가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줍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노는 에너지입니다. 가만히 두면 고여서 더 아파집니다. 가벼운 산책, 팔을 크게 휘두르는 스트레칭, 혹은 음악에 몸을 맡기고 춤추듯 걷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정을 안전하게 배출하는 통로가 됩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같은 공간에서 숨이 막힐 때 물 한 잔을 손에 들고 잠시 다른 방으로 이동해 보세요. 물을 마시는 행위, 손을 씻는 행위, 커튼을 여는 행위, 작은 행동들이 계속되는 긴장을 끊어냅니다. 대화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큰 대화를 시도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화는 준비된 마음에서 빛을 냅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나 전달법을 사용해 보세요. 나는 이럴 때 상처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에게 닫힌 문을 열어주는 작은 손짓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듣지 않을 때도 있고 그대가 먼저 다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대화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둘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나 신뢰하는 제3자가 있어
조금 더 안전하게 감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계 설정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관계에서는 역할의 기대와 요구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더 이상 그대를 살게 하지 않는다면 그 경계를 다시 그리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경계는 자기 보호의 선이고 또 동시에 존중의 시작입니다. 이렇게는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순간 그대는 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을 부드럽게 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먼저 말하고 그 말이 몸과 목소리로 연결될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조론, 화해, 이혼 여러 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그대의 감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급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은 큰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구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사회의 기준이 아닌 그대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대의 하루를 다시 채워줄 작은 기쁨들을 찾으세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온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뭇가지의 흔들림, 읽고 싶은 책 한 페이지, 이런 것들이 그대의 중심을 만들어 갑니다.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함입니다. 용서를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가벼워지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반드시 화해나 함께 있음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는 그대가 자신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의식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들을 안고 오래 걷기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내려놓는 것이 더 자유로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대의 정체성은 어떤 한 관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식으로서의 역할이 깊더라도 그 안에 숨겨진 작은 아이와 꿈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불러오세요. 좋아하던 취미, 오래전에 미뤄둔 계획, 어쩌면 해보고 싶었던 여행, 그런 작고 소중한 것들이 그대를 다시 살게 합니다. 삶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쉼표를 찍고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밤 가만히 눈을 감고 내면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스캔해 봅니다. 몸의 긴장을 느끼고 그 긴장을 숨과 함께 흘려보냅니다. 머리 위로는 부드러운 빛이 떠오릅니다. 그 빛은 그대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지친 마음을 감싸줍니다. 그 빛 속에 그대의 모든 감정들을 하나씩 놓아봅니다. 분노는 여기, 억울함은 여기, 외로움은 여기, 각각의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 빛은 그 모든 것을 품습니다. 이제 작은 상상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대가 오래 사용하지 않았던 가방 하나를 꺼내 듭니다. 그 가방 안에 오늘 느낀 감정들을 차곡차곡 넣습니다. 분노는 돌 같은 물건으로, 섭섭함은 구겨진 종이로, 외로움은 부드러운 천으로 상상해 보세요. 가방을 닫고 잠시 옆에 둡니다. 가방은 언제든 열 수 있지만 지금은 그 무게에서 조금 떨어져 보세요. 그대는 그 감정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그 감정들은 그대의 일부이되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작은 의식을 해봅니다. 손바닥을 가슴에 얹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나는 여기 있다라고 속으로 말해봅니다. 숨을 내쉴 때는 나는 지금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만 그대의 신경을 안정시키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합니다.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대는 자기 안에서 중심을 찾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대는 계속 살아갈 사람입니다. 때로는 길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걷던 길을 잠시 멈추기도 합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작은 기쁨들을 의식적으로 모아두세요. 이웃과의 짧은 인사, 마을 도서관의 참가, 이른 아침의 산책, 그 모든 조각들이 모여 새로운 삶의 풍경을 만듭니다. 그대가 다시 서 있을 곳은 바로 그 작은 순간들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속에는 아직 닿지 않은 온기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날들은 무거운 구름이 가득하지만 그 구름 뒤에는 항상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은 그대의 이야기를 새로 쓰게 할 수 있는 여백을 제공합니다. 그대의 하루가 더 이상 상대방의 그림자에 묻히지 않도록 작은 루틴들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불을 켜는 순간,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는 순간, 혹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가는 순간, 그 루틴들이 그대를 다시 세상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밤의 끝에서 그대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져 주세요. 과거의 자신을 신문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도닥여 주세요. 그대가 내린 선택들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자신의 길을 신중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은 멈춰서 숨을 돌리고, 때로는 방향을 바꾸고, 또 때로는 잠시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 숨을 한 번 더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대의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불씨는 분노나 상처로부터 비롯된 빛이 아니라 그대의 회복력과 연민에서 나온 빛입니다. 그 빛을 손바닥으로 감싸듯 지키면 됩니다. 그대의 하루가, 내일의 아침이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해지기를 저는 조용히 기원합니다. 이 밤 그대가 혼자라는 느낌이 덜어지고 가슴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그대의 눈물이 말라야만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이 흐르는 동안에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대의 걸음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때로는 머무르며 자신을 돌보는 작은 손길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편안히 누워보세요. 숨은 자연스레 흐르게 하고,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판단하지 말고 지나가게 내버려 두세요. 밤의 고요 속에서 그대의 마음은 차차 정돈될 것입니다. 큰 사랑과 우주의 부드러운 기운이 그대를 감싸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면의 정막을 하나씩 채우는 작은 빛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 빛들이 그대의 길을 조금씩 밝힐 때까지 저는 여기서 조용히 그대를 지켜보겠습니다. 회양하듯 이 말을 남깁니다. 그대의 삶은 여전히 의미 있고, 그대는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감정은 지나갈 것이고, 그대는 그 모든 것을 지혜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그대가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그대의 숨이 한결 가벼워지기를 가만히 손을 가슴에 얹고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괜찮아질 것이다. 그 말이 어색하게 느껴질지라도 천천히 스며들게 두세요. 이 밤 그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깃들기를,